자, 얼굴 측면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굴 측면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거의 직사각형의 박스가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직사각형의 박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사실 측면이 정면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실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언급을 하겠지만은 측면에서의 중요도 자체가 굉장히 더 높다. 정면에 비해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측면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내가 편하게 자신 있게 그려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애초에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측면에서는 귀가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가운데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정면의 면적이 포함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서리 기준으로 해서 측면으로 보면은 조금 더 뒤에 있을 수 있기는 하겠죠. 어찌됐건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귀가 상당히 가운데 쪽으로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무래도 중심 쪽을 먼저 체크해 놓고 그림을 해석해 나가는 게 큰 틀에서 수정할 게 그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충 귀 위치를 잡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귀랑 비슷한 게 코 길이죠. 대충 이렇게 당겨서 그러면 여기가 뭐 대략적으로 그냥 눈 가운데로 보든 미간으로 보든 나중에 좀 조정하면 되니까요. 여기에서 미간 꺾고 코를 보든 아니면 여기서 코 길이로 보든 그냥 만약에 이거를 코 길이다. 그럼 내가 코 길이를 이만큼 했다. 라는 의미가 되고 그럼 여기서부터 미간, 이마, 그럼 여기가 눈 가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본다. 그래서 그림을 시작할 때는 눈, 코, 입에서부터 그려서 나머지 방향으로 넘어가면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장황하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내가 측면을 그리는데 귀부터 체크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내가 눈, 코, 입을 먼저 그려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라고 하면 내가 눈이 커져버리면 앞면 쪽의 표현이 굉장히 크게 나오게 되면 이게 뒤로 가면서 자꾸 더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눈, 코, 입의 크기를 이만큼 크게 그려버리면 이쪽으로 엄청나게 머리 크기 쪽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소하게 실수한 것 같은데 사고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듯한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심에 귀가 온다라고 하는 걸 먼저 체크해 놓고 들어가면 요 내가 정해놓은 비율 안에서 크기 안에서 큰 수정 없이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눈, 코, 입부터 먼저 그려 들어가 버리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크기보다 더 커지거나 아니면 더 작아지거나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의미의 얘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한번 정면에서의 비례를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려볼게요. 여기가 미간, 여기 코. 그러면 길게 봤을 때 여기에서 턱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짧게 봤을 때 코. 한 이 정도, 요 사이에서 턱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측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미간 안쪽에 들어가 있는 지점. 여기에서 직선상에서 턱의 위치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요거는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골격 조건이 이게 이제 인간의 골격 조건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간보다 턱이 더 앞에 있으면 요거는 이제 동물이죠. 주둥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간 안쪽 지점보다 턱이 더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동물에 가까운 골격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고 같은 직선상에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는 사람의 골격 조건이 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각도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계속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간 직선상에서 이렇게 보면 된다. 그냥 일례로 우리가 그림 스타일 중에 코가 짧을수록 코가 튀어나갈 수 있는 각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코가 길수록 튀어나갈 수 있는 각은 완만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많이 길게 그리긴 했는데 자 그래도 어찌됐건 턱으로는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좀 표현이 제가 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화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상황도 있죠. 이것도 역시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간과 턱을 같은 직선상에 맞춰줌으로 해서 인간의 골격 조건으로 이해시켜 줄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물론 뭐 입술은 왔다 갔다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충 이런 비율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설명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다 보니까 그림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자, 좀 더 그려놓고 일단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입술 위치 끊어놓고 윗입술, 아랫입술 턱 좀 비율이 어긋나게 좀 길어졌습니다. 어찌됐건. 자, 그럼 이 턱선은 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턱선은 목으로 갑니다. 목은 뭐 이거는 인체할 때 좀 더 중요하게 언급하겠지만 목은 안으로 들어가는 흐름입니다. 목은 절대 수직으로 절대라는 표현은 그렇고 수직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자연스럽다라고 했을 때 목은 살짝 안으로 들어가죠. 절대 이쪽으로 당겨 올리는 거 아닙니다. 턱으로 귀로. 자, 그러고 나면은 뭐 여기를 미간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눈으로 해석하면 되죠. 눈, 코, 입을 어떻게 그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당장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비례에만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이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눈 크기가 절대 크게 표현될 필요가 없죠. 측면에서는 귀가 주인공이지 눈, 코, 입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측면 각도를 그린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귀를 한번 잘 그려보자. 귀가 멋있게 보여지게 그려보자. 라는 식으로 아예 마음을 먹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면 라인을 한번 볼게요. 지금 측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앞면 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이마각보다는 코각이 높은 게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게요. 이마각보다 코각이 낮으면 이거 약간 비호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각보다 코각이 높게 나오는 것이 좀 더 보기 좋아 보인다라는 점에서 얘기를 먼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말은 이마각과 코각을 여러분들이 항상 또 같이 시야에 놓고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딱히 어려워 보이진 뭐 크게 어렵다라고 생각되진 않겠지만 이게 나중에 앵글이 바뀌는 상황으로 가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게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그때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마각과 코각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봐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귀 같은 경우에 귀를 직선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붙이지는 맛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일단 이거 수직으로 붙이는 거 아니고요. 실제 사람도 귀가 수직으로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귀는 실제 사람도 삐딱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데 요거에 저도 이렇게 그려놓으면 예전에 이렇게 그려놓으면 뭔가 불안해가지고 그랬는데 요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냐면 여기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를 구렛나루로 한 세트로 묶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좀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머리카락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눈과 귀 사이 간격이 좀 멀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어려워요.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측면 면적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 귀가 꺾여 있는 느낌 그대로 턱의 골격 좀 애매해지네요. 턱의 골격을 슬쩍만 잡아주면 됩니다. 조금만 더 뒤로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옆면 모서리가 되는 게 한 눈썹 쪽, 눈 살짝 바깥, 광대뼈 따라갔다가 턱 뒤쪽. 요게 완전 측면의 면적에 해당하고요. 요렇게 오는 게 45도 면적. 요쪽이 정면 면적. 요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과 관련되는 것도 나중에 좀 더 이어가도록 하고요. 앞면 라인
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이게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왜 어렵냐라고 하면은 선이 왔다 갔다 굴곡이 굉장히 심하죠. 요걸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하려면 끊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마, 미간, 코, 콧등이죠. 그 다음에 코의 밑면, 인중, 입술, 아랫입술, 턱. 요런 식으로 호흡을 끊어서 가주면 좀 더 복잡한 선을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런 어떤 리듬감이 익숙해지게 되면은 빨리빨리 선을 표현할 때도 이런 리듬이 유지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천천히 하더라도 이런 어떤 흐름을 좀 나눠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 말을 조금 여기서 당장 그려놓은 그림에서 보면 좀 딱딱하게 표현을 했죠. 요거는 제가 이 미간이라고 하는 면적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선에서 이게 좀 딱딱하게 표현한 겁니다. 약간 캐릭터를 뭐 여기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도 표현할 수 있죠. 내가 좀 이미지를 부드럽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마각 절대 세게 잡아주면 안 됩니다. 이마각을 세게 잡으면 골격적으로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남자 캐릭터, 골격이 굉장히 센 캐릭터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자 캐릭터, 동글동글한 뭐 아이들 이런 이미지는 이마를 둥글게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고 나면은 두상은 눈썹 쪽 뒤통수 가장 튀어나오고요. 전체 면적 잘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정 가운데 전체 비율의 정 가운데보다 살짝 뒤쪽에서 가장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은 절대 두상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는 내 눈은 이쪽을 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의 뒤쪽 선이 이 선과 반대 방향으로 휘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나면서는 가장 뒤통수를 지나면서는 내가 어떻게 선을 말아 넣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이쪽에다가 시야를 놓고 선을 풀어와야 됩니다. 여기에 연장선이다라고 땡기면은 뒤통수가 무겁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은 거의 헬멧 쓴 느낌이 되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물음표 라인. 물음표 라인을 뒤로 뺀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해 주면은 사람의 뒤통수 라인에서 목선 정리하는 느낌이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안 좋게 표현되는 것은 콩나물 대가리 이렇게 되면은 뒷목이 뻣뻣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효과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뒤통수 라인 잡는 것, 앞면 라인 잡는 것까지 요게 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얼굴과 관련된 정면, 측면과 관련된 비율은 여기까지 설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